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언제나 건물이나 부동산 모든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모이자 야모부동산의 기lum입니다. 네, 이번 시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한국의 집값 거품 순위가 세계 19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 한국의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다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인 건지 그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정말 지금 상황이 버블인지 아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금요일 아침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를 어떻게 걸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는데, 오늘은 저는 주로 이제 그 건물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1층이라고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들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실장들이 그 아파트나 뭐 단독 빌라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이 나와서, 이제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물건이 하나 나와서 그 물건을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전 방송쯤에는 상가 건물, 빌딩, 너무 많이 부르는 곳이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논현동에 어떤 이제 물건을 찍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주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80억짜리를 160억에 내놓은, 3년 전에 80억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짚어드렸는데, 주택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외에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빌딩이 있을 수 있죠. 아파트는 아파트 외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원룸, 빌라, 오피스텔 다 뭉뚱그려서 제가 아파트 외 주택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빌딩. 무엇이 되었든 간에 혹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너무 올려놨다, 또 집값을 너무 올려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참 많이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강남에서 줄기차게 18년 정도를 이 부동산을 뭐 각 분야를, 제 경우에는 토지부터 상가, 주택, 그리고 대형 고급 빌라, 그리고 경매, 그리고 이 빌딩까지 다양한 분야를 강남에서 경험을 18년간 해온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니, 정부가 무슨 두 가지, 정부가 무슨 바보입니까? 왜 집값을 올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정부가 그렇게 대단해요? 어떻게 그 마술사처럼 그 자본주의 시장의 그 시장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이고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게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동산을 시작할 때 4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향후 10년 뒤
늦으면 15년 뒤에 한국 아파트의 평당가가 1억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를 18년여 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대단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괜히 엄한 데다가 신경질 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저는 코로나의 이 위기의 시대에 부동산을 살까요 말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사세요 합니다. 사세요. 왜? 위기일수록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명언이기도 하고 금언이기도 하고 거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위기일수록 투자를 해라. 단 옥석을 가려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옥석을 정말 많이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됐든 아파트 외 주택, 여기는 이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뭐 다중주택 다 포함합니다. 또 그렇게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신규 분양하는 것들, 신규 분양하는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은 버블이나 거품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그게 뻔하거든요. 아니 엊그저께 지어가지고 오늘 자기네 이문 붙여가지고 내일 팔아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분양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전해요. 물론 방송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겠지만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그리고 그 이외의 주택들 비교적 안전합니다. 제가 찝으려고 하는 옥석, 가려야 되는 것은 기존입니다. 기존. 이거는 다 이렇게 체크를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물이 나와서 다세대 주택인데 매물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그게 이제 큰 것은 아니었어요. 큰 것은 도곡동에 있는 겁니다. 큰 것은 아닌데 그게 전용이 30평쯤 돼요. 전용이 30평. 자,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지은 지 20년 된 다세대인데 실 30평이에요. 실 30평인데 요게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인데 요게 15억이래요. 15억.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4면 정도 돼요. 4면. 도로가 4면길이에요. 근데 30평인데 이게 4층입니다. 4층. 4층이에요. 4층 건물에 4층인데 승강기가 없어요. 승강기가 없습니다. 승강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길에서 앞에 주택이 있고 그 뒤에요. 흔히 말하는 막다른 골목이죠. 뒷길. 이 뒷길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에 저는 이 물건의 이제 가격 평가를 직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의 경우에 이 15억이란 금액이 얼른 보면 도곡동에 30평 실평이니까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15억이 싸다고 할 수 있겠죠. 도곡동 전체, 강남 전체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거 구입 시기가 언젠데? 하고 물었더니 구입 시기가 10년 전이에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10년 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10년 전에 이 다세대 주택 실평 30평짜리가 4층짜리가 얼마에 구입을 했을까? 제가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위치가 4면 뒷길에 승강기가 없고 뒷길이에요. 뒷길인데 이게 건물 집 뒤에니까 막다른 길이죠. 그럼 제가 보기엔 이건 4억에 구매를 했을 공산이 높아요. 4억. 10년 전에.
아니나 다를까 등기를 열어봤죠. 등기를 열어봤더니 3억대에 구입을 했어요. 3억대. 그런데 10년 뒤에 이걸 15억을 달라고 하는 거죠. 뭐 15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세가 그렇다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상당히 지금의 시장이 와, 이거 대중이 없구나. 기준이 없구나. 부동산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이게 뭐가 기준인지 기준이 안 서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냐? 그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대에 사가지고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빌라죠. 우리가 그 대형 고급 빌라가 아닌. 그럼 15억에 팔면 이게 5배가 뛰었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부동산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이거는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건 맞는데 그러나 만약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13억에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12억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4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대중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누구 하나 잣대가 분명하지도 않고 따라서 기존의 주택들을 구입을 할 때는 상당히 옥석을 가려야 하고 그 기준을 제 나름대로 세워보면은 신규 분양의 경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왜 아파트는 KB 국민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KB 국민가를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 주택들, 아파트 외 주택들은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기준이라는 게 10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보시면 됩니다. 2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주택은 10년 전 기준으로 2배면 6억이잖아요. 근데 6억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도곡동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놓기는 9억 정도 놓으면 됩니다. 9억 내지는 8억.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욕심이 많다 이게 아닙니다. 이 주인이 그러면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에서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재산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의 손실, 시간을 놓치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 주택은 이렇게 기준을 하셔라. 그리고 그 지역이 도곡동이든 대치동이든 특성이 좀 있으면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한 30%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사시면 되고 이렇게 잡아서 파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시간의 손실이 안 생겨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팔 거 아닙니까? 잘 팔아야죠, 빨리.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또 살 거 아닙니까? 잘 사야죠.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빌딩의 경우는, 빌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딩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3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3년 기준으로, 최근 3년 기준, 10년도 괜찮습니다. 10%, 연 10% 상승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위치가 워낙 좋거나 또 지역이 워낙 좋으면 여기서 30%까지 맥시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팔려고 하는 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나도 잘 사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이거는 이제 비아냥이 아니고 그렇게 시장 전체가 출렁거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출렁거려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기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이 팔기에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아파트가 마치 쌍끌이 어선처럼 쭉 끌고 올라왔죠. 이때가 빌라를 팔기에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팔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 드리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 주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